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랠리를 마치고 오늘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것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매크로 변수를 주목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역시나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이 전반적인 이런 이슈들을 벗어나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오늘도 모닝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2%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낮추려면 갈 길이 멀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IMF가 주최했던 컨퍼런스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에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큰 수준으로 웃돌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 아직은 자신이 없다라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이 발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도 패널 토론에서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지속되고 현상과 관련된 세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연준이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의 스탠스를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상당히 주목했었는데 일단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긴축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보시겠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한 주 전 대비는 3천 건 감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했던 전망치가 22만 건이었기 때문에 3천 건 정도 밑돌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7월 이후에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20만 건 정도에서 이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4천 건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하게 됐고요. 2주 전 기준으로 이 수치는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지표들까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계속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업수당 건수가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고용지표는 연준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매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이루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이 양국의 경제수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이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함께 회담에 들어갔는데요. 옐런 장관은 중국의 경제사설 사령탑으로 꼽히는 허 부총리와 이틀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열리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함께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할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국 경제의 완전 분리는 양국과 세계적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함께 짚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 분야의 협력과 안보 문제와 연결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들이 좀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옐런 장관은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라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오해나 오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허 부총리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제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중 리스크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확대될지 혹은 조금 축소될지 이번을 계기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